자, 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야구 전문 기자님 또 모셨습니다. 바로 기아와 KT, NC 담당 기자 스포츠월드의 전영민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야, 저희가 어제 이제 장은상 기자님과 또 함께 좋은 시간 보냈고, 오늘 이제 전영민 기자님 또 모셨는데, 어제 장은상 기자님 같은 경우에도 목소리도 멋있고, 또 이제 패션 센스, 뭐 이제 이 채팅창에서도 칭찬이 진짜 자자했는데, 오늘도 만만치 않으십니다. 아니, 목소리가 왜 이렇게 좋으세요? 변성기 때 이대로 굳어버려. 변성기 때 이대로 굳어버리셨다고? 이 동굴 저음 진짜 오늘도 좀 기대가 됩니다. 혹시 이 기자님 먼저 자기소개 한번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월드 전영민 기자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NC 다이노스 그리고 KT 위즈 세 팀을 담당하고 있고요. 네. 뭐 앞에서 인사드렸던 장은상 선배나 김동현 기자보다는 연차가 낮지만 낮은 연차니까 좀 더 부지런히 뛰어서 알차고 좀 꽉 찬 정보와 썰을 여기서 다 풀겠습니다. 좋습니다. 오. 아니 그러면은 이제 선배님들은 그럼 좀 덜 뛰어다닌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선배들도 뛰는데 저는 이제 조금 더 체력이 좋으니까 조금 더 한 발 더 뛰시겠다. 한 두 발 정도만 두 발 정도 더 뛰시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살짝 또 이제 몰아가려고 했는데 역시 재치가 또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또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또 잘 부탁드린다고 또 히어로즈님 말씀하셨고 지금 보니까 일부러 목소리 힘주시는 것 같은데 야옹이님 또 이렇게 음해를 시도해 보셨는데 아니더라고요. 목소리가 계속해서 또 이렇게 낮으신 것 같습니다. 또 오늘도 또 잘생긴 기자님 나오셨다고 점중이님께서 또 얘기를 해주셨고 오늘도 또 많이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보다 잘생긴 기자님이셔야 하셨는데 이거 장은상 기자님이 보시면 또 섭섭해하시겠는데 어저께는 새로운 뉴페이스 오셨다고 다들 기분 좋게 또 이제 칭찬 일색이시더니 오늘은 또 새로운 얼굴 나오셨다고 또 이렇게 입 싹 닫고 이러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대타 조건은 미남, 훈남만 가능한가요? 서영님께서도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정말 채팅창 또 분위기가 또 좋은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주제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어제 이제 SSG 불펜 붕괴하면서 이제 이정우 선수의 활약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요 얘기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가장 지금 뭐 많이 본 기사인가요? 이 시각 많이 본 뉴스 1위가 이제 박진만 감독 대행이 이제 완봉승까지 아웃카운트 1개 남은 이제 뷰캐넌 선수를 교체한 요게 또 이제 좀 굉장히 핫한 것 같은데 기자님께서는 요거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박진만 대행의 성격이나 성향이 완전히 반영된 결과라고 사실 봤고요. 그리고 어찌됐건 박진만 대행이 지금은 대행의 위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선수 개개인의 낭만이나 아니면 기록을 챙겨주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팀으로 1승을 거두는 게 더 먼저다라는 거를 좀 보여준 상징적인 일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뷰캐넌 선수도 사실은 이제 이례적으로 마운드 위에서 조금 좀 짜증을 내는 모습이 또 비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만약에 뷰캐넌 선수 입장이면 아니 안타도 안 맞고 있었고 지금 경기를 끝낼 수 있는데 이제 마운드에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 그래도 이해한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결과 팀적으로는 좋은 결정이었는데 팬분들께서는 좀 많이 아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쉬우실 만하죠. 왜냐하면 완봉이라는 그 일종의 낭만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거기다가 외국인 선수의 그리고 팀의 에이스인데 그래도 1승으로 이번에는 좀 한번 누르셨으면 어떨까? 그래요. 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또 오승환 선수가 올라와서 또 세이브도 그렇죠. 기록을 했으니까 이게 뷰캐넌 선수도 승리 챙겨가고 네. 오승환 선수도 또 세이브 챙겨가고 이런 좀 약간 윈윈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또 싶습니다. 민심은 이렇죠. 박진만 감독 이 청출어람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예전에 안치홍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게 그 속된 표현으로 자기 쪼가 있는 감독이다 이런 말씀을 그렇죠. 하셨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단이 있는 감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뭐 팀보다 위대한 개인은 없다 보여줘서 놀랐다는 이제 삼성사랑님의 의견도 있지만 뭐 박진만 감독 등 이해됩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의견이 또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승환 선수의 30세이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나 보네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1승 이렇게 쌓아가는 게 조금 더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또 이제 전익민 기자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굴이 작으신 건가요? 뒤에 계신 건가요? 도상 기자님도 얼굴 작으신데 얼굴이 제가 그 얘기 드리려고 해서 아니 진짜 얼굴이 엄청 조그마세요. 진짜
저 깜짝 나보다 얼굴 작은 사람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한참 뒤에 있습니다. 한참 뒤에. 한참 뒤까지는 이렇게 아니고. 가면은 네, 제가 더 커지죠. 그래도 작으신데요? 다가오시니까 오히려 더 작으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아쉬워하다가 경기 끝나고서는 웃는 뷰캐넌 선수의 모습이 또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 용산 물개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또 팀적으로 뷰캐넌 선수가 참 좋은 선수라는 걸 그렇죠. 또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오승환 선수가 또 요즘 불안하기는 했어서 꾸꾸엄님께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변유한 배우 닮으셨다고. 평소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어디 가서 이제 닮아봤다는 얘기 들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니 어저께랑 오늘 채팅창 분위기가 굉장히 또 지금 좋은데 이 분위기 좋은 분위기 또 이어가지고 또 저희가 첫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SSG와 이제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 정말 엎치락 뒤치락 그리고 이제 SSG 팬분들께서는 정말 또 답답한 이 한국 시리즈가 걱정되는 그런 경기 내용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불펜이 한 이닝에 또 대량 실점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정우 선수를 또 막지 못하면서 어제 경기를 또 내주게 됐는데요. 어제 참 볼거리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이 푸이그 선수가 이거 진짜 이거 큰일 날 뻔했다. 과거 이제 호세 선수가 생각나는 이 위압감을 또 이제 이 타석에서 보여줬었는데 이게 또 다른 의미로 또 위압감이었습니다. 저희 영상 보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노경현 선수 있죠. 아이고 여기서 때릴라 그래. 화가 났죠. 화가 많이 났어요, 아주. 아니 저는 팔을 이렇게 올리길래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지금 급하게 뛰어나와가지고 지금 푸이그를 말리고 있는데 이 스트라이크 존에 좀 이제 불만을 가지고 심판 판정에 또 항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진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저 정도면은 80%는 던졌죠. 치겠다 배트를. 치겠어. Why strike 이러시는 것 같은데 입모양이 그렇죠? 야 진짜 푸이그 그래도 성질 많이 죽었다. 많이 참아요. 많이 눌렀어요. 진짜 는 이제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 푸이그 선수의 또 이제 초인적인 인내심이 또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푸이그 보여주는 건 호스에 비하면 선비다. MJJ 이님께서도 또 얘기를 그쵸. 하셨는데 키움이 또 20안타를 치는 동안 또 푸이그가 무안타 참 어제 경기에서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참는 모습 그리고 겉으로는 화내는 것 같아도 푸이그 명성 때문에 공포감에 떨었을 것 같다. 만약에 심판 입장이면은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안 쫄 자신 있으세요? 저는 지금도 현장에서 푸이그 만나면 네. 사실 말 걸기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저보다 한 3배는 크기 때문에 진짜로요. 네. 앞에 산이 서 있는 기분이에요. 근데 또 말을 하면 되게 어린애 같은 또 모습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네. 현장에서 또 푸이그 선수 보시면 좀 어때요? 그러니까 위협감 이런 거랑 또 별개로 좀 기자들 인터뷰 이런 것들 좀 잘 받아주는 편인가요? 잘 받아주는 편인데 이제는 좀 피합니다. 네, 훈련 끝나고 후드 뒤집어 쓴 다음에 더가웃으로 막 뛰어가는. 그래요? 네. 좀 뭔가 안 풀리고 있어서 그럴까요? 어떤 느낌일까? 지금 그래도 후반기 때 좀 잘하고 있어서 그렇죠. 좀 성격이 유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했는데 좀 아닌가 보네요. 그런 거는. 아무래도 이슈인 선수니까 인터뷰 요청이 너무 많아요. 엄청 많아서 매번 같은 얘기하고 하니까 자기도 좀 질리는 거죠. 근데 구단 직원 입장에서는 또 인터뷰 요청했는데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푸이그랑 좀 일종의 술래잡기를 하는 모습까지도 봤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좀 이제 인터뷰하기 좀 어려운 선수가 또 되어버린 푸이그 선수인데 사실 이렇게 어제 경기 푸이그 선수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경기기는 했습니다.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도 짚어드렸었던 것처럼 SSG 입장에서는 이제 LG와의 격차가 또 멀어져야 되는 혹은 이제 이 추격을 또 저지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 이 키움 같은 경우에도 또 KT와 계속해서 순위 경쟁 3위 싸움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정말 살벌한 그런 경기였는데 어제 이정우 선수 정말 말 그대로 대적 불가. 이정우 선수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또 이제 이정우를 상대할 수 있는 투수는 국내도 남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의 활약이었습니다. 어제 저희 홈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타석에서 기대가 되죠. 준비하죠. 이 김광현 선수의 공을 담장에 넘기는 모습. 또 이렇게 어제 홈런도 있었지만 사실은 진짜 이제 8회 만루 상황에서
타석에 이정우가 있다. 바로 역전 2타점 적시타. 그렇죠. 그게 이제 어제 경기 또 결승타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랄까 작년에 비해서 한 번 더 스텝업을 한 것 같은데 음. 이제는 진짜 리더가 된 느낌이 매 타석마다 느껴져요. 아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삼성사랑님께서도 키움은 이정우가 진짜 클럽하우스 리더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다. 매년 진화하는 이정우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야구 내적으로 혹은 이제 올 시즌 성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이제 리더의 자질을 뭐 충분히 보여주고 있지만 네. 좀 클럽하우스에서 달라진 부분 혹은 이제 이끌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야구판의 유재석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그리고 리더마다 좀 성향이 다른데 이정우 선수는 자기가 조금 나이가 어리니까 선배들이랑 자기 동년배 그리고 후배들까지 다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간에 뭐 키움이 이정우와 여덟 난쟁이 그쵸. 아니면 이정우와 아이들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그게 안 좋은 의미가 아니라 확실히 이정우가 진짜 다 끌고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현장에서도 그렇게 느껴지고요. 아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정우 선수가 이제 연차가 뭐 이제 쌓일 대로 뭐 쌓인 뭐 혹은 이제 베테랑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중간 연결고리 입장을 할 수 있는 역할에서 팀을 전부 다 이끌고 가고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그렇죠.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게 성적이 뒷받침이 되니까 또 이렇게 가능한 것 같아요. 지금 5관왕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타율 어제 경기에서 또 3안타 5타점을 기록하면서 3할 오픈 1, 2까지 또 타격왕 경쟁에서 또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게 됐고요. 안타 189개, 타점도 113개, 출루율 4할 2푼 1위, 그리고 장타율도 0.581, OPS가 무려 1위 넘고 있습니다. 타자 WAR도 8.43, 뭐 단독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정우 선수인데요. 사실 이제 김광현 선수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또 국내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쳐주고 있고 1점대 평균 자책점을 달리고 있는 그런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이정우 선수를 또 막아내지 못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자님들 사이에서는 이정우 선수의 올 시즌 평가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뭐 MVP, 뭐 당연하다, 뭐 이런 정도? 뭐 MVP를 떠나서 네. 신? 네. 와, 그 정도로. 우리가 보통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신계가 있고 인간계가 있다. 근데 이정우는 어느 순간 거기에 올라가 있어요. 계속. 네. 올라가 있고 거기서 계속 한 단계를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일단 이정우 선수가 정말 대단한 게 네. 야구 외적으로 인터뷰나 이런 거를 했을 때 다들 호불호가 갈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사람은. 모든 선수들이. 그렇죠. 네. 기자도 성향이 있고 선수도 성향이 있고. 근데 이정우 선수는 단 한 번도 안 좋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럴 정도로 진짜 프로죠, 프로. 근데 내적으로도 따지고 보면 매년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아까 쿵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상향을 하는 게 말은 쉽지. 지금 프로 야구에 있는 선수 한 80%는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 좀 익숙하지 않은 선수라고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약점을 매년 보완해 나가고 있고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정우 선수 하면 좀 뒤따라오는 이 얘기가 장타력이 그래도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죠. 홈런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또 많이 들었었는데 올 시즌은 또 20홈런도 돌파를 했고 사실 이제 공인구 문제 때문에 홈런이 많이 나오지 않는 리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것 자체가 이정우 선수 참 대단한 선수라는 생각이 매년 드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보시면 좀 어때요? 어느 순간 이정우 선수를 보면 뒤에 후광이 비쳐요. 그 정도로. 진짜 후광이 비치고 내가 기사거리가 필요하거나 진짜 되게 큰 기사를 쓰고 싶다 할 때는 이 정도 선수는 돼야지라는 나도 모르게 기준이 생기더라고요. 이정우 정도는 돼야 우리 신문 1면은 되겠구나 라는 수준? 진짜 사실 이제 많은 팬분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선수는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스타, 그런 선수가 맞아요. 또 스타 아니겠습니까? 이정우는 이미 뭐 스타 반열에 올랐다라는 이제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정우는 뭐 야구에서만큼은 신소리 들어도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구자욱 선수 얘기를 또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정우 보고 구자욱도 후배지만 매번 보고 배우게 된다. 그 말이 생각난다. 자우가 너도 좀 잘하자. 이제 삼성 팬이시다 보니까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구자욱 선수도 또 언급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정우 선수가 사실 대단한 이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성장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 일인데 그걸 해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선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정우를 막아낼 수 있는 선수 혹은 이제 상대할 수 있는 투수가 국내에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 예상 질문을 받고 네. 어제 데이터를 정말 많이 찾아왔어요. 네. 일단 투아이부터 다 뒤졌고요. 근데 그러다가 든 생각이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진짜 이정우 약점이면
나는 이제 기자를 그만하고 데이터나 전력 분석을 가야겠다. 하긴 맞아요. 네. 지금 전력 분석도 못하는 걸 내가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상대 전적 혹은 상대 투수 아니면 구종별 타율을 다 체크해봤는데 한국 야구에 없던 구종이 나오면은 그나마 가능성이 있어요. 한국력이 없는 마구 정도는 던져야. 그렇죠. 마구 아니면 너클볼 정도.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정우 선수 너클볼을 상대해보지 않아서 지금 기록이 없는 거지 아마 너클볼 던져도 왠지 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지금 스트라이크 존 안에 들어오는 공은 모두 다 공략을 해내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가야겠다. 어딜 가야겠느냐? 메이저리그를 가야겠다. 이런 가야죠.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도 과연 통할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뭐 말씀하시는 게 항상 장타에 치중돼 있지만 네. 그거를 어느 정도 배제하고 보면 사실 어느 정도 통할 만큼은 되거든요. 당장 김하성 선수만큼도 됐고 오히려 넘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관점에 따라서. 근데 김하성 선수도 처음에 적응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정우 선수도 내년 1년을 더 하고 아마 가야 한다고 할 텐데 그때까지 또 새로운 목표를 설정을 하겠죠. 그게 어느 정도 성공을 했을 때 그럼 당연히 자기도 이제 방향을 설정을 할 거고 좀 적응에 수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어쨌든 다음 시즌까지 뛰고 이제 포스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정우 선수가 한 단계 더 스텝업 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 또 1년이 남았다는 뜻일 맞아요.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더 발전하면 이제 30홈런 치는 건가 혹은 여기서 더 발전해서 이제 중견수 수비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 무슨 의미가 있겠냐니 정우는 어쩌면 오히려 수비력이 일취월장한 점 더 빛이 나는 것 같다. 송구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홈보사 이런 거 잘 잡아내는 게 사실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사실은 이제 내야수로 시작을 한 선수인데 외야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중견수 수비가 된다는 점이 또 이제 메이저리그 진출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그렇죠. 같거든요. 그렇죠. 수비적인 부분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수비도 사실 단 한 번도 이정우 선수 수비에 대한 좀 안 좋은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평가도 저도 한 적이 없고요. 그래서 무난하다 수준이 아니라 평균 그 이상 그리고 KBO 리그에서 한정하면 그래도 최상위급이죠. 맞습니다. 중견수 네. 수비만 놓고 보면. 근데 그 수비를 하면서 그 타격 성적을 낸다? 그리고 오관왕을 바라본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게요. 진짜 이제 공수주 3박자가 다 완벽한 그런 선수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쭉 보니까 점중희님께서 분석까지 해주시다니 기자님도 프로시네요. 브런치 보면서 처음 듣는 단어다. 안충 의원님도 분석하세요. 여러분들 왜 그러십니까? 지금 이제 이틀 안 계시다고 또 이렇게 안방마님을 또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또 이렇게 또 데이터도 보시고 이 분석을 해봤지만 공략할 수 있는 투수가 잘 안 보인다라는 이제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정우한테 못한다고 욕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지 않을까 사학프로스트님도 얘기를 하셨고 이 이종범 선수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이 명성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버지를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늘 매사 주의를 했다. 이거 자체가 인성 실력 다 갖춘 선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참 이정우 선수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로 좀 부담을 많이 가졌을 것 같은데 그 부담을 또 이겨내고 거둔 성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높게 평가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즌도 성장하려면 진짜 얼마나 잘해야 하는 건지 절레절레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서 더 발전할 부분이 있다고 보시나요? 어때요? 제가 작년에 캠프 끝나고 개막할 때 네. 이정우 선수를 만났을 때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인플레이 타구 그리고 배럴 타구에 관련한 그러니까 그게 메이저에서도 어느 정도 트렌드였고 이정우가 이런 트렌드까지 다 따라가는구나. 사실 그런 용어를 KBO에서 웬만한 타자들이 언급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냥 좀 코스에 따라간다라고만 하지. 근데 자기 스스로 좀 분석을 하고 방향 설정하는 것 자체가 일단 대단하다고 봤고요. 그리고 그 정도가 됐고 이번에 오관왕을 만약에 하게 되면 자기한테 부족한 거를 채운다고 하겠죠, 이젠. 그렇죠. 네. 그럼 그게 뭐겠어요? 어느 정도 힘을 좀 키워서 더 키워 여기서 더 적응을 한다라고 할 것 같은데 네. 어찌됐건 내년 한 시즌은 이정우가 메이저한테 자기를 알려야 되는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간다고 공개도 했고 어떻게 보면 쇼케이스인데 그러면 거기서 조금 긴가민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정우가 합격점을 받아야 하니까
그 지점에서 조금 플러스를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정우 선수는 WBC에서 화끈한 퍼포먼스를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겠네요. 민들레 오빠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다음 시즌 이제 쇼케이스 본격적으로 메이저리그 팀들에게 어필하는 시즌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전 세계로 또 중계가 되잖아요. WBC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죠. 이정우 선수의 또 활약이 얼만큼 또 이제 다른 나라 또 혹은 이제 해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의 공에도 적응할 수 있는지 또 볼 수 있는 하나의 또 무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우 선수도 또 원체 배트 스피드가 빠르다 보니까 기대가 된다. 또 삼성사령님께서 또 얘기를 하셨고 이제는 정우 아버지가 훨씬 더 일반화가 됐다고. 이종범 선수의 아들보다 그러니까 이종범 주니어보다는 이제 정우 아버지가 더 익숙한 그런 순간이 또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메이저리그에서도 이정우는 컨택, 배트 스피드 인정한다. 장타가 아쉽다고 했는데 이를 메우고 있다. 올 시즌에 좀 20홈런 이상 때려내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또 보완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진짜 안충현님이신 것 같은데 맞아요? 안충현님 아니 나왔으니까 얼굴 좋네 도상현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건 아니고 또 이제 안충현님이 또 저희 브런치 방송 인기에 또 이 안방 저 아까 말씀드렸죠 들으셨죠? 이 브런치 안방마님은 안충현 위원님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분명히 지금 이 서운해하실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이 위원님 또 안 계시니까 이틀 또 못 보니까 또 서운하고 주말 이틀 또 안 보고 월요일 안 보고 이러면은 닷새를 못 보게 되는 건데 지금 시즌 도중에 또 이렇게 길게 못 본 적이 없는데 또 화요일 날 오시면은 되게 굉장히 대면대면한 사이가 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나왔을 때 간식 보내면 다 죽는다고. 그렇습니다. 네. 강모 선수, 강정호 선수죠. 네. 강성호 선수, 김하성 선수 보고 이정호 선수는 홈런 개수를 40개까지 올리면 무조건 포스팅 서로 덤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정호 선수가 지금 뭐 자기가 잘하고 있는 부분을 유지를 하면서 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장타력을 더 키울 수 있을지 다음 시즌 또 키포인트가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이종호 선수 지금 자체로도 충분히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또 이 매력을 느끼고 있는 선수이니만큼 정말 또 기대가 되는 다음 시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 시즌 마무리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이종호 선수에게도 다음 시즌이 또 본격적인 또 쇼케이스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게 사실 지금 5관왕 도전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2010년 7관왕 했던 이대호는 얼마나 또 대단한 거냐고. 그때는 진짜 뭐 어마어마했죠. 9경기 연속 홈런 막 이런 거 때려내고. 그렇죠. 야 지금 어제 또 들으셨잖아요. 이제 이대호 선수의 은퇴에 맞춰서 이제 10번 이대호 선수의 또 등번을 이 영구 결번하겠다. 뭐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당연하죠. 진작 발표했었어요. 진작. 네, 맞습니다. 이제 시즌 맞춰서 이제 영구 결번과 함께 또 이제 보내줘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는데 이 마지막 시즌까지도 이렇게 정말 최고의 활약을 펼쳐준다는 게 너무너무나 대단하고 또 이대호 선수도 다시 없어요. 또 메이저리그에서도 저는 사실 뭐 플래툰이기는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성과를 또 거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아쉬운 부분은 조금 더 일찍 가봤으면 어땠을까. 뭐 일본에서도 정말 최고의 활약을 펼쳐준 선수이니만큼 메이저리그에서도 조금 일찍 갔다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이대호 선수, 이정호 선수 뭐 정말 시대를 풍미한 선수이니만큼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이 최고의 리그에서 뛰는 모습을 한 번 더 보고 싶기도 합니다. 10번째 경기에서 펜스 앞에 잡히는 타구 나오고 11번째 경기에서 또 홈런이 나왔죠. 그때 또 이제 기억이 나는데 이게 또 최근에 마이크 트라우트 선수가 뭐 8경기 연속 홈런 쳐가지고 뭐 기록을 넘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7경기였나? 7경기 연속 치고 이게 무산됐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걸 보니까 이도 선수의 기록은 또 어마어마했다. 얼마나 대단했던 것인가 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일본 시리즈 MVP도 또 타봤고 한국, 일본, 미국 전부 다 좋은 성과를 냈었던 타자다. 이대호 맞죠. 선수에 대한 평가 또 이게 핵심이죠. 모든 리그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통한다는 거를 또 증명한 선수이기 때문에 네. KBO 리그는 폭격, 일본 프로야구에서도 뭐 소프트뱅크에서도 이제 이 재팬 시리즈 MVP까지 받았을 정도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메이저리그에서도 어쨌든 두 자릿수 홈런 이상을 때려내면서 장타력이 통한다는 걸 보여줬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 이대호 선수가 높게 평가받아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진짜 톨미님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진짜 대호 형 속으로 서튼 엄청 원망할 겁니다. 내가 마지막 시즌인데 이렇게 해주는데 감독이란 사람 운영을 이따위로 해 이러면서 이 롯데 팬분들 또 이제 이 기자님들 오시면 또 이제 서튼 감독 혹은 이제 성민규 담장에 대해서 좀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그렇죠. 이 서튼 감독의 운영에 대해서 또 여쭤보시는 분들 어제도 이제 장은상 기자님 또 질문 받고 가셨는데 운영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런 질문 또 주십니다.
제가 선수 출신이었다면 네. 조금 더 뭔가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모르겠어요. 생각이 있겠죠. 근데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아 진짜 아니 기자님들 나오시는 분들마다 다 여쭤보면은 다 내 스타일은 아니다. 그리고 왜 기용을 그렇게 하는지 일단 모르겠다. 그리고 이 안치홍 의원님께서도 아니 왜 그 뭐 돌돔 가지고 라면 끓여?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다 보시는 분들께서도 비슷비슷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한 10여 년쯤 뒤에는 대우엠이 감독 되실 수도 뭐 이런 얘기를 하셨고 참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충분히. 네. 네. 근데 저는 사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레전드 선수들은 감독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 어쩔 수 없이 또 감독이라는 게 욕을 먹는 포지션이다 그렇죠. 보니까 이게 현역 시절에 그 좋았던 이미지 혹은 이제 이 칭송 받았었던 그런 이름값도 사실 감독하면은 이게 내려가는 경우가 또 종종 있더라고요. 잘하면야 너무나도 좋겠지만 이게 만약에 또 잘 못한다 그럼 이제 금지어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이 기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슈퍼스타 출신 자기네 팀 슈퍼스타 출신을 감독으로 부르는 게 네. 뭐라 해야 될까 양날의 검이에요. 음. 그러니까 성적만 잘 나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그렇죠. 반대로 성적이 안 나면 레전드를 한 명 잃는 거죠. 맞아요. 완전 욕바지가 돼버리니까. 근데 네, 무슨 의미가 있겠냐님 말씀처럼 이강철 감독처럼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네요. 지금 기아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렇죠. 김정국 감독님도 네. 슈퍼스타 출신들이 계속 와서 좀 이슈거리를 계속 만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대호 선수 그리고 나중에 이승엽 선수도 그렇고 한 번씩 꼭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대한민국 프로야구 같은 KBO 리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래도 감독의 비중이 조금 그래도 다른 리그에 비해서는 큰 리그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름값이 있는 스타 감독들이 오면 확실히 리그 부흥에는 또 이제 인기에는 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전영민 기자님 웃으시는 거 보면 제 얘기에 공감하시는군요. 톨미님께서도 또 얘기를 하셨는데 노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으로 답변을 또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뜬금없지만 기자님 목소리에 녹을 것 같다고 점중이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진짜 옆에서 듣고 있는데 좀 이제 이 목소리로 또 이제 많은 묻 여성분들의 마음을 또 녹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달콤한 목소리, 진짜 이 동굴 저음 목소리, 진짜 제가 가지고 싶은 목소리인데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냥 저대로 그냥 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또 이게 댓글도 소화를 해봤고 그럼 독일의 수석 코치까지는 찬성이신가요? 얘기를 하셨는데 수석 코치는 또 어쨌든 메인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수석 코치라 하면. 나중에 이제 이 만약에 차기 감독 후보로 계속 이제 언급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특히 그렇죠. 이제 스타 선수 출신일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뭐 이만수 감독님 때도 그런 적이 있었었잖아요. 왜냐면 차기 감독이라서 또 이제 뭐 불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도 나왔었던 만큼 뭐 수석 코치를 할 거면 차라리 감독을 하지. 약간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양신이나 혹은 승장 타 선수들처럼 현장 수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되는 특별한 코너 구강세정기 아쿠아픽과 함께하는 프리뷰 저희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이제 신인왕 9부 능선을 돌파한 정철원 선수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해보도록 할 텐데요. 두산의 정철원 선수 마침내 또 대기록을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 하나전 7회 말 등판에서 시즌 21번째 홀드를 올렸는데요. 이 기록은 KBO 리그 데뷔 시즌 최다 홀드 신기록이라고 합니다. 정철원 선수 2018년 신인 드래프트 2차 2라운드 지명으로 두산 유니폼 입었고요. 지난해 6월 현역으로 군복무 마치고 신고 선수로 팀에 복귀했습니다. 지난 5월 정식 선수 신분으로 전환돼서 뒤늦게 1군에 첫 발을 디뎠는데요. 사실 이제 정철원 선수의 올 시즌 활약은 김태형 감독도 예상 밖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정말 눈에 띄는 그런 활약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정철원에 대해서 투구 스피드가 늘었다는 보고를 받고 필승조로 쓰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보니 던지면 던질수록 좋다. 그리고 이 정도면 국내 오른손 불펜 쪽에서는 탑 아닙니까? 라면서 이제 제자를 또 이제 높게 평가를 하신 김태형 감독인데요. 지금 뭐 보시면 평균 자책점도 3.21, 4승 3패 21홀드 신인왕 유력 후보고요. 이 정철원 선수의 또 이 얘기 또 나눠보게 되면 이제 기자님의 평가 한번 좀 저희가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십니까?
김태형 감독님이 말씀하신 거에 거의 한 90%는 공감해요. 근데 오른손 탑 아닙니까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아직은 완전히 초특급은 아닌데 제가 만약에 기자 1년 차고 기자님이 지금 1년 차면 네. 저희가 지금처럼 방송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정철원을 그걸 하고 있어요. 아, 첫 해부터 지금 뭐 리그에서 그렇죠.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홀드라는 기록이 되게 완전히 바깥의 기록이었거든요. 그렇죠. 인정하지 않는.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렇죠. 그런 기록 중에 하나였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홀드가 되게 중요한 기록으로 인정받은 게 홀드가 있어야 세이브 기회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적어도 팀의 승리할 기회를 만드는 투수. 그래서 셋업맨이라는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고. 근데 난다긴다 하는 베테랑들도 1이닝 맞기 되게 어려워하고 그렇죠. 홀드 하나 따기 어려워하는데 정철원 선수는 벌써 21번을 땄고요. 그리고 팀이 적어도 21승을 할 수 있도록 만든 투수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을 깔아놨다. 네, 거기다 4승까지 하면 25승이죠. 5승이네요. 사실상. 네. 네.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리고 최초라는 것 자체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는 쉽게 말해서 지금 도장을 팠다. 아, 신인왕에 이미 네. 그 트로피에 이미 이름이 이렇게 새겨놨다. 그렇죠. 도장을 팠다 정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시즌 시작할 때 김태형 감독님이 올해는 신인왕 후보 두산에 없다고 했었는데 역시 두산은 두산이네요. 용산물개님도 말씀하셨고 시즌 초중반 김인환, 김현준, 전희산 등등 여러 선수가 이름 오르내리더니 후반기 부상한 정철원이 천하통일을 하네요. 이래서 신인왕은 초반에 예측해봐야 의미 없다. 세라피모님께서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두산 베어스 이 마지막 신인왕 정말 매년 두각을 드러낸 신인들은 있어 왔습니다만 그동안 이제 마지막 신인왕 이제 2010년 양의지 선수 그리고 두산의 마지막 투수 신인왕이 2009년 이용찬 선수니까 꽤나 예전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야 되기는 합니다. 이게 약간 의외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 정철원 선수의 최대 장점 뭐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빠른 공이죠. 네. 시속 150짜리 속구를 던지는 투수가 뭐 흔한 것 같지만 우리가 막상 떠올려 보면 많은 투수가 떠오르지 않아요. 네. 150을 완전히 그리고 스트라이크 존에 꽂을 수 있는 투수. 근데 이 선수는 일단 많이 던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속된 말로 싱싱하죠.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1점 차, 2점 차 그리고 여기서 뒤집히면 우리가 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그 150짜리를 계속 꽂아 넣는다는 그 배짱 자체가 김태형 감독한테 인정받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보통 자리에서는 저런 말씀 네. 안 해주시거든요. 보통 진짜 칭찬에 인색하신 분이에요. 네. 네. 근데 저렇게까지 한 거면 완전히 지금 이제 호적을 좀 들여다보고 있다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양자로. 네. 맞습니다. 이 정도면은 한번 고려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아, 그래요. 지금 뭐 김철원이도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 어쨌든 정철원 선수 지금 저는 이제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 확실히 저 선수가 신인인데도 불구하고 필승조로 21홀드 정말 위기 상황에서도 배짱 있게 심장이 큰 선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희 안치홍 위원님께서도 항상 이 투수를 평가할 때 이거 봐야 된다. 이 뭐 구속 빠른 것도 중요하고 제구도 중요하지만 이거 안 되면 안 된다. 다들 아시죠? 심장이 큰 선수. 이 정말 배짱이 있는 선수라는 게 정철원 선수의 올 시즌 최대 장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 시즌 제대로 이 팬분들께 어필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도 좀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70이닝을 소화했는데 이제 그만 올려야 되지 않나. MJJ님 이제 정철원 쉬게 해줘야죠. 야옹이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어요. 올 시즌 어쨌든 혹사 논란 이 잠깐이나마 또 커뮤니티에서 또 이 이슈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기자님 생각하시기엔 올해 정철원 선수 혹사 논란 혹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조금 뭐 그래도 젊은 선수 이제 던질 수 있을 때 던져야 된다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는 좀 쉬엄쉬엄 갔으면 좋겠어요. 남은 기간만이라도.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혹사다라고 보기보다는 많이 던지긴 했다. 네. 네. 왜냐하면 그게 지표가 구속으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상태에서 두산은 정철원이 나중에 마무리까지 하면은 참 좋은 시나리오인데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던져서 던지는 체력도 중요한데 쉬어서 만드는 체력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상징성도 만들었고 타이틀도 어느 정도 마련이 됐으면 네. 좀
쉬어가자. 아, 쉬어갈 때도 네. 됐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또 기자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또 생각이 난 게 이제 신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즌을 온전히 치르는 게 또 처음이다 보니까 자기 관리나 혹은 이제 체력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좀 서투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 시즌은 어쨌든 경험을 쌓는 그런 경험 그리고 또 앞만 보고 이렇게 달릴 수밖에 없는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조금 열심히 달려왔다고 한다면 다음 시즌이 그래서 또 오히려 기대가 되기도 해요. 그렇죠. 좀 어떻게 보면 야수조도 그렇고 마운드도 그렇고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두산은. 네. 그리고 김태형 감독님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감독이 오든 김태형 감독님이 다시 지휘봉을 잡든 어느 정도 팀 개편이 필요한데 정철원 선수 정도면은 계속 가야죠. 아, 핵심 보직으로 가야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즌에 또 마무리 투수 후보로도 지금 꼽히고 있는 만큼 정말 내년이 오히려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정철원 선수 그리고 또 다른 최대 신인왕 경쟁자 후보 이제 김인환 선수 하나의 김인환 선수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자님은 어느 선수에게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사실 좀 저희가 앞에서 너무 많이 얘기를 해놨죠. 자, 저는 김인환 선수의 16홈런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리그 홈런 1위가 박병호 선수인데 33개에서 멈춰 있거든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한화 팬들은 잠깐 음소거 해주시고요. 정철원이 도장 팠죠. 네. 이 정도면 팠고 작년에 우리가 신인왕 투표를 떠올리면 이일이 최준용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국가대표를 했고 탈삼진 기록을 만들었던 이의리가 유력했는데 최준용도 20홀드를 만들어서 경쟁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정철원은 일단 그거를 넘었고요. 그리고 김인환 선수는 16홈런이지만 팀의 4번 타자란 말이에요. 아, 맞아요. 완전히 거의 붙박이로 뛰었고 부상 없이. 그리고 조금 세부 지표에서는 조금 아쉬운 지점이 많아서 그래서 한쪽으로 좀 시소가 많이 기울지 않았나. 아 그러게요. 지금 이제 삼성사랑님도 부상만 없었어도 좀 아쉽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정철원 선수와 김인환 선수의 또 신인왕 다툼 그리고 한화이글스에서 또 오랜만에 나온 이제 거포 유망주인 만큼 뭐 김인환 선수가 이제 나이가 그래도 제법 있는 편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두각을 드러낸 선수 굉장히 높게 평가해야 되지만 올 시즌 정철원 선수의 활약에 비견하기는 조금 모자라지 않나라는 그렇죠. 게 좀 저희 생각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철원 선수가 이대로 계속 좋은 활약 펼쳐준다면 어떤 선수급으로 성장할 것 같냐라는 또 질문도 있습니다. 또 머릿속에 떠오르는 선수 좀 있으신가요? 어때요? 사실 불펜을 계속 하느냐 아니면 아니면 선발에 한번 도전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아 불펜을 하면 저는 그래도 김광률 선수만큼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김광률 선수 네. 아 기억이 납니다. 네. 아프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맞아요. 김광률 선수도 정말 좋은 시즌을 보내고 이제 부상에 좀 시달렸었던 때가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정철원 선수도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이제 만약에 선발로 또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새로운 감독님이 어떤 분이 오시느냐 그리고 리빌딩을 할 때 정철원의 역할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네, 사실 정철원 선수의 뜻은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투수들한테 물어보면 그러면 10이면 9 정도는 선발을 선호해요. 그렇죠. 자기 관리받으면서 한번 등판해서 제대로 하면 되거든요. 불펜은 매번 대기예요. 맨날 야근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네, 매번 야근하고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그렇죠. 거기다가 주 6일째. 그러니까 선발이 조금 더 안심하기 편한. 안정적으로 네, 또 이제 안정적으로. 시즌을 운영할 수 네. 있게 하는 또 보직이기 때문에 정철원 선수 또 본인이 욕심을 가진다면 뭐 선발 도전도 사실은 좀 나쁘지 그렇죠. 않은 선택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말 두산 베어스 올 시즌 성적 에서는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정철원이라는 또 걸출한 또 신인이 나온 만큼 또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다음 시즌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김인환이 20홈런만 기록했어도 거의 99%였을 것 같은데 올 시즌에 이미 신인 최다 홀드라는 새로운 기록이 나온 만큼 또 기운 것 같다라는 의견이 또 채팅창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인 최다 기록을 세운 이상 정철원을 많이 기울었다 봅니다. 세라피모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저희가 오늘 이 선발 투수도 보여드려야 되겠죠. 오늘 이제 한번 승부 예측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베어스는 스탁 선수 9승 9패 3.37의 평균 자책점이고요. 삼성 라이온즈는 3승 13패 백정현 선수 올 시즌 정말 승운이 따르지 못했죠. 5.27의 평균 자책점입니다. 어느 팀이 오늘 승리를 예측하십니까? 이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안치홍 의원님도 이제 5할 승률을 또 이제 간신히 넘으시는 또 예측이기 때문에 뭐 막 맞추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또 많이 맞추면 맞출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백정현 선수 쪽에 한 표를 걸겠습니다. 아 진짜로요? 네, 반대로. 아니 이거를 역으로 가신다고요? 네. 이거 임팩트를 또 크게 남기시려고 일부러 이렇게 가시는 거 아니에요? 왜요? 아니 저는 당연히 이제 두산 베어스 찍으시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이건 의외네요. 백정현 선수. 네. 뭐 데이터 이런 걸 떠나서 네. 그래도 시즌 이제 거의 끝났잖아요. 그렇습니다. 불운을 한 번은 털 때가 됐어요. 때가 됐다. 이거는 때가 왔다. 왜냐? 메이저에 있는 커쇼도 네. 한창 흔들리다가 마지막엔 잘해요. 네. 백정현 선수 별명이 백쇼잖아요. 백쇼죠, 네. 할 때 됐어요. 아니 백정현 선수 올 시즌 내내 못하다가 이제 9월에 사실 9월 이제 초에 잠깐 이제 잘해서 삼승이 사실은 지금 9월에다 나온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최근에 이게 나온 거였는데 야 이제 그 좋은 흐름을 마지막까지 이어가고 시즌을 마무리 지을 수 있으면 참 백정현 선수에게는 그래도 의미가 있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삼성 라이온즈도 이 팀적인 분위기로서는 사실 최근에 좀 상승세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신 거죠? 그렇죠. 고려를 했고 백정현 선수 제가 등판할 때를 봤을 때는 그래도 두산에 좀 강했던 모습도 기억이 나고요. 네. 그리고 백정현 어제 뷰캐넌이 만들어 놓은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선수들 차원에서 좀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박진만 대행이 던진 메시지도 있고 그러면 나머지 경기에서 어느 정도 삼성 선수단이 자기들이 할 역할을 인지하고 있을 거고 그래서 조금 우위에 있지 않을까? 그래요. 삼성 입장에서도 좀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과감한 예상입니다. 저 배팅은 심수청 의원님이 하시던 건데 계속 지니까 이번엔 이길 때 됐다. 믿음의 예측. 하지만 이제 적중률은 지금 저희 바깥에서 또 이제 저희 PD님이 이제 기자님도 승패 예측 수집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기자분들께서 이 전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또 임팩트를 남기기 위해서 과감한 예상을 하시는 경우가 좀 잦으신 것 같습니다. 원래 역배가 성공을 해야 사람들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역배가 성공을 해야 크게 딴다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과연 이제 삼성 라이온즈가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호 지금 성적이면 지타 골글 가능하겠죠. 경쟁자가 사실상 없는 걸로 압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다 거의 뭐 그렇죠. 정상이다. 이대호 선수도 뭐 도장 팠죠. 거의 철원이만큼. 맞습니다. 이 거의 지금 뭐 이대호 선수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시즌이니만큼 그런 부분도 또 표심에 있어서 이 점을 또 가져갈 수 있고 그 표를 다 가져갈 정도로 또 좋은 성적을 거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기자님 오늘 키움 대 SSG 경기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안호진 대 폰트입니다. 요거는 이제 뭐 역배나 정배나 뭐 이런 거를 좀 논하기가 어려운 그런 매치업인 것 같습니다. 요거 과감하게 한번 가주세요. 거기는 오늘도 전쟁터입니다. 오늘도 전쟁터. 네, 어제 제가 알기로 거의 11시 다 돼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거기 현장에 있는 선배들한테 계속 욕 문자가 왔어요. 진짜 언제 끝나냐. 네, 이런 역전을 하면 기사를 엎고 다시 엎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선배들의 개인당 기사 한 3-4개씩은 날렸을 거예요. 하긴 이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팬분들께서는 너무너무 재밌는 경기시겠지만 이게 상보를 준비하시는 이제 기자분들 입장에서는 문단 쓰고 이렇게 계속 이제 하고 계시는데 쓰다가 없고 그 문맥이라는 것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번 또 고치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어제 경기와 같은 명경기 사실 오늘도 좀 있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난다. 네, 냄새가 나요. 근데 SSG가 이길 방법은 있다. 폰트가 완봉을 하거나 9회까지 마운드에 오르거나 아니면 8회까지 맞거나. 너무 어려운 미션 아닙니까? 그 정도로 지금 SSG의 불펜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뜻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니 어제는 저는 사실 이제 경기 초반에 이 한현희 선수가 너무 크게 무너지기에 오늘은 뭐 SSG가 쉽게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키움도 확실히 또 뒤따라가는 뒷심이 있고 그것과 반대로 SSG 불펜도 정말 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실 것 같은데 쉽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뭐 다른 경기 아무나 이겨라 그냥 오늘 NC만 줬으면 좋겠습니다. 민들레 오빠님은 이제 기아 팬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 해주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어제 장은상 기자님은 기가 막히게 2경기 다 틀리셨다고. 역시 오늘 이제 전행민 기자님도 2경기 예측하셨습니다. 저는 결이 다릅니다. 장은상 선배와는 결이 달라요. 아니 그러니까 장은상 기자님은 그래도 좀 대세에 따른 픽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2경기 다 이제 적중하지 못했다는 거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이대호 선수 11월 MLB 방문 경기 때도 봤으면 좋겠네요. 10월 8일이 마지막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하셨는데 뭐 본인은 고민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이게 또 롯데, NC, 삼성 이렇게 그렇죠. 또 이제 연합팀으로 해서 나온다고 하니까 좀 기대가 되기는 합니다. 과연 이제 이도우 선수가 나올 수 있을지 요거는 좀 본인의 의지에 또 따라 달린 얘기인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본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이제 전영민 기자님 또 저희가 한 40분 넘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뭐 저희 브런치 방송 좀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일단 진행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지금 정말 술술 풀렸고요. 그런가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시작하기 전부터 저한테 텐션을 좀 높여달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좀 괜찮았는데요? 네. 다음에는 2톤 정도 더 올려서 오겠습니다. 야, 여기에서 더 올리시면 저랑 목소리 비슷해져서 전 충분히 오늘도 굉장히 또 재밌고 또 굉장히 알차고 유익한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영민 기자님 어제 또 장은상 기자님이어서 전영민 기자님께서도 굉장히 또 방송 감이 있으시다라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말 감이 있으셨던 것 같고 또 지금 뭐 채팅창에도 많이 있잖아요. 비주얼이 좋았다. 또 목소리가 좋았다. 이게 나오려면 브런치 나오려면 기자님들 다 비주얼이 좋아야 되는 건가요? 이런 얘기도 있었을 정도로 정말 이제 팬분들께서도 이 잘 호응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보십시오. 톡도 600개 오랜만에 채팅도 600가 넘었는데 저희가 또 다음에도 이 안치홍 위원님 또 이 바쁘실 때 개인 일정 있으실 때 또 여러 기자님들 모시고 또 이런 얘기 앞으로도 또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장실 안 가셔서 좋으셨다고 또 사학 프로스트님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또 매력이에요. 왜 그러세요? 안치홍 위원님 또 갔다 오시면은 또 텐션 다시 또 높아져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건데 어쨌든 또 히어로즈님께서 또 오늘 전영민 기자님 너무너무 잘해주셨다고 또 이렇게 박수를 또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어쨌든 또 저희가 보니까 그래 기자분들 기사도 잘 쓰시는데 말씀들도 너무 잘하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스포츠월드의 전영민 기자님이시고요. 이 네이버 기자 페이지 구독 또 많이 해주시고 응원하기도 또 한 번씩 눌러주시면 또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희가 또 한 번 나오신 분들도 또 저희 브런치의 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이 또 응원을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또 오늘 또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토, 일 쉬고 다음 주 월요일이 또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또 이 빨간 날이기 때문에 저희 쉬었다가 화요일에 10월 4일은 이제 다시 안치홍 위원님과 함께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제 다음에 또 저희가 뵙게 될 테지만 또 소감 한마디. 오늘은 말 그대로 안치홍 의원님 대타였고요. 근데 저희가 프로야구를 생각해 보면 양의지 선수도 대타로 시작했거든요. 야, 네. 이 야망이 또 있으시네요, 네, 제가 기자님. 브런치의 양의지가 되겠습니다. 좋은데요? 네. 그래, 이제 포수들도 안방마님도 가끔은 또 이제 백업 포수가 또 필요하게 마련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역할을 또 잘 맡아주시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정말 오늘 너무너무너무 잘 해주셨고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에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10월 4일에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